남편이 죽고 나서 집에서 쫓겨난 건 제가 아니라 아내라는 자리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아들 며느리는 이 집을 이미 자기들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들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한 가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도요. 조용히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사연끌림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저는 이 집에서 갑자기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 가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차가웠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병원 가자고 말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게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저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어오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은지 어떤지도 그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남편 영정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라고요. 엄마,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되지? 등기부등본은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조금 늦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싱크대를 열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그릇들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남편 옷 하나도 정리하지 못했는데 아들 며느리는 벌써 집 정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급하게 정리해?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정리하면 엄마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며느리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하면 괜찮겠네. 이 벽지도 다 바꾸고. 어머니, 이 소파는 언제 산 거예요? 좀 낡은 것 같은데요?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집을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엄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지내시기 불편하시죠? 아들이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뭐가 불편하겠니? 그때 며느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계단도 있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더 편한 곳 알아봐 드릴게요. 편한 곳이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보다 편한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 집 시세가 꽤 되겠는데?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 어머니 모실 곳 알아보고 여기는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정확히 알았습니다. 팔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저와 남편이 함께 살아온 이 공간을요.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그날 밤이 더 무서웠습니다. 설마, 설마 그러진 않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통보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짐을 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손에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은 원룸 있던데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여기 많이 들어가신대요. 원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며느리는 전단지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요. 작고 관리 편한 곳이 훨씬 나으시잖아요. 나는 여기가 괜찮다고 했잖니. 그때 거실에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저는 아들, 며느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라는 거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룸 계약금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달 안으로요? 남편이 떠난 지 겨우 열흘밖에 안 됐는데요. 아빠 49제도 아직 안 지냈는데 벌써 집을 비우라고? 아들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 지금 집값이 좋을 때 정리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손해?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떠난 게 손해인가요? 아니면 제가 아직 이 집에 있는 게 손해인가요? 너희 아빠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공동명의잖아요. 절반은 저희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목소리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알았다고. 나갈게. 아들이 놀란 듯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진짜요? 응, 짐 정리할 시간만 좀 줘.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매달릴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님, 2주 안에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고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나가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화가 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들 며느리가 명절마다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어머님,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자 저는 갑자기 짐이 되었습니다. 치워야 할 짐, 서둘러 비워야 할 짐. 다음 날부터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3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조만간 비워질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 금방 나갈 거예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엄마, 도움 필요하세요? 아니, 괜찮아. 네가 할 일 해. 엄마, 진짜 화 안 나세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화내면 뭐가 달라지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사진들, 아들 어릴 적 앨범, 제가 아끼던 그릇들,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아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도 아들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거의 다 싼 뒤에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제가 지켜주지 못했네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괜찮아. 당신만 무사하면 돼. 저는 영정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제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정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용히 집을 나가기로 했는지. 그들은 제가 포기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고함 지르는 게 아니란 걸요.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뒤 며느리는 거의 매일 집에 와서 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짐 정리 잘 되고 있으세요? 필요 없는 건 그냥 버리세요. 새로 사시는 게 나아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가끔 미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좋은 데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척은 해줬어요. 짐을 싸다가 저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저는 그걸 꺼내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진 좀 정리하고 있었어.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앨범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사진은 몇 장만 추리세요. 원룸은 좁으니까요. 다 가져가시면 불편하세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서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 하나뿐이었어요.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힘들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저에게 유산을 남기셨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려다 그때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쳐있던 얼굴, 아무 말도 못하던 얼굴. 여보, 당신 힘들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 하나 남겨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저는 그 건물을 제 이름으로만 두었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습니다. 그건 제 보험 같은 것이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 그리고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것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박스는 대여섯 개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예요? 응, 나머지는 버렸어. 에이, 진작 버릴 거 뭐하러 그렇게 오래 썼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짐을 실은 차가 떠나고 저는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섰어요. 엄마, 섭섭하죠? 아니, 괜찮아.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건강해라.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 고마워.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넘어갔구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가방 속을 더듬다 서류와 열쇠가 있는 쪽을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제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차창 밖으로 살던 집이 멀어졌습니다. 기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사 가시나 봐요. 네. 집이 좁아서 옮기시는 건가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아니요. 좁아서가 아니라 넓어져서요. 기사님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늘 말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내가 없어도 잘 살 거야. 그땐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앞에 3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건물.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층은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맞으세요? 네. 저는 계산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쓸 때가 왔구나.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열쇠. 이제 이 열쇠로 제 인생의 새 문을 열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볼 곳이 없었으니까요. 앞만 보면 됐습니다. 건물 3층에 짐을 풀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면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1층 카페에서 커피향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숨이 훨씬 잘 쉬어졌어요. 1층 카페 사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사모님, 이사 오신 거 축하드려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2층 세입자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세요. 관리비는 자동이체 돼 있으니까 편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 건물은 20년 동안 부동산에 맡겨두고 세입자 관리만 해왔습니다. 수익이 크진 않았지만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왔어요. 그 돈은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몰랐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그 때가 지금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어쩐 일이니? 아들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나 여기 살아. 위층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층이요? 여기 원룸 있어요? 아니, 원룸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층, 거기가 내 집이야. 임대 사신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내 거였어.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건물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20년 동안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아들은 서류를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응. 그럼 외할머니가 건물 주셨어요? 건물을 준 건 아니고 외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이 건물을 산 거지. 아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손님들, 유리창 너머 거리. 여기 좋은 자리잖아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이걸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큰 걸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관심은 있었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쫓아낼 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엄마 갈 데는 있는지, 엄마가 가진 게 뭐가 있는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그만해.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이거 모르셨어요? 응, 네 아버지도 이거 몰랐어.
왜요?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작게 볼까봐 그래서 평생 숨기신 거예요? 숨긴 게 아니야. 그냥 꺼낼 일이 없었던 거지. 아들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알아. 그때 제가 너무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얘야,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다시 우리 집으로.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서 살 거야. 혼자가 편해. 하지만, 됐어. 네 인생 살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나한테 맞아.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이 유리창 너머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한가, 놀란가, 늦은 후회가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저는 손을 한번 흔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다 말했구나. 숨겨왔던 게 드러났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것. 이제는 그걸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3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이 제 건물을 알게 된 뒤 일주일쯤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일부러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혹시나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층 카페에서 올라오는 커피향을 맡고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무슨 일이니?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안부라니요. 한 달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여기 괜찮아. 식사는 잘 하시고요? 그럼 1층이 카페라서 편해. 그때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대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응, 괜찮으시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한번 찾아뵐까요? 괜찮아. 바쁘면 오지 마.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 오고 싶으면 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사왔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햇빛도 잘 들고요. 그래, 살기 괜찮아. 아들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관리하시기 어렵진 않으세요? 부동산에 다 맡겼어.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아, 그렇구나.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아들이 먼저 깼어요. 엄마, 저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됐다고 했잖니.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이 건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아. 엄마, 난 지금 이대로 좋아.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올 거면 와. 안 올 거면 말고. 어머님, 너희가 오든 안 오든 내 삶은 똑같아. 이제는 누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화난 거 맞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야. 그럼, 그럼 뭔데요? 정리가 된 거지. 정리요?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 며느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고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가족이지.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짐이 될 필요는 없잖니. 그날 저는 아들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차가 멀어지는 걸 보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바빴을 텐데 이제는 아무 준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3층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는 얼굴들. 나도 이제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한 하루를 남편이 떠났을 때 그리고 아들이 저를 내보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너진 건 세상이 아니라 제가 쥐고 있던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아무 대답은 없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 자리를 다시 찾았을 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편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거야.
누가 오든 오지 않든, 누가 뭐라 하든 하지 않든 더 이상 남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정해요. 그게 2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건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언젠가 혼자 서야 할 순간을 위해 남겨두었던 자리,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었고,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